네, 오늘 과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파일 열기. 오늘의 과제 3장을 모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 과제 2 중에 여러분들은 한 장만 고르셔도 되고요. 저처럼 2장 다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하실 과제에 보고 따라 하실 샘플을 함께 보내드렸어요. 4403 JPG 파일을 3가지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셔서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 카메라 로우에 3장이 한꺼번에 들어온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했더니 가장 메인 창에 클릭한 선택된 사진이 보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샘플 사진을 봤다가 작업하는 사진을 봤다가 다시 샘플 사진을 봤다가 왔다 갔다 보시면서 샘플 사진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아주 초보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했죠? 초보자분들은 제일 처음에 카메라 로우 프로그램 가장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편집 도구에서 편집 메뉴에서 오토를 한번 눌러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어도비에서 오토라 하면 AI가 보통 이런 사진들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오토를 누르면 원상복구 되거든요. 이 사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무 피사체가 어둡게 찍히다 못해 실루엣 표현이 됐죠? 실루엣 표현을 한 사진으로 일하면 성공한 사진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앞에 건물도 잔디밭도 하늘도 어느 한 부분 벗어나지 않고 다 촬영되게 다 보여지게 찍히는 방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노출을 맞춰서 건물이 표현되게 찍으려면 뒤에 너무 밝은 하늘이 너무 많이 나를 것이고 하늘을 표현을 잘 해보려고 초점을 그리고 노출을 맞춰서 찍으면 앞에 건물 부분이 역광으로 인해서 아주 어둡게 찍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장면은 무엇이냐, 후보정을 한 장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원본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노출을 준 어두운 노출 사진 한 장, 그 다음 건물에 노출을 준 밝은 노출 사진 한 장, 그리고 카메라가 생각하는 적정의 노출 사진 한 장이 카메라 안에서 3장이 한꺼번에 찍히면서 병합된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법을 우리 카메라에서 HDR 촬영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을 하실 때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셔야 돼요. 느린 셔터 스피드로 삼각대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삼각대를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면 3장이 병합할 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던가 구름의 모양이 변했다던가 그러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HDR은 삼각대의 유무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셔터 스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HDR 기법으로 담은 사진이고요. 그러면 그날 나는 HDR을 어떤 느낌인지 담아봤어. 그럼 그거를 로우로 찍어서, 그러니까 저는 캐논에서는 CR2죠. CR2, 요새는 뭐 미러리스들은 CR3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DSLR 버전이었어요. CR2로 하늘의 디테일을 살려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건물의 디테일이 조금 나와보게 찍어보고, 이렇게 두 장을 따로따로 찍었어요. 그래서 HDR로 봤던 그 JPG 이미지를 로우 파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얼마나 구현될까? 그래서 오늘 과제를 이 두 장을 선택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편집 툴로 들어가서 편집 메뉴에서 가장 첫 번째 오토를 눌러주세요. 오토를 눌렀더니 어도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하늘 부분이 별로 나르지 않았고, 하지만 건물 부분은 많이 밝아진 걸, 한마디로 HDR 기법을 많이 따라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비교해 보시면 채도 값이 많이 다르죠? 네, 맞아요. 이 HDR 기법으로 찍은 이 사진은 HDR 기법 중에서 제가 비비드를 선택했어요. 비비드는 뭔지 아시나요? 채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사진들이 색깔이 강렬한 느낌을, 비비드한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비드 모드로 HDR 중에서도 비비드를 선택해서 찍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노출을 어두운 영역을 올리고 밝은 영역이 내려서 노출의 편차를 줄여주긴 했지만 채도의 느낌은 살아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토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초보자들이니까 오토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셔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건물을 비교해 볼게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이 밝아졌어요. 이번에는 밝기는 비슷해졌는데 채도의 느낌이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 다르죠. 채도의 느낌을 살려볼게요. 채도의 느낌을 살리러 왔어요. 자, 활기를 끝까지 올리면 보세요. 파란색이 많이, 채도가 올라가는데 파란색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밑에 채도를 올려볼게요. 채도는 마찬가지로 채도가 다 동시에 모든 색깔의 채도가 올라가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파란색은 덜 올라가고 붉은색이 많이 올라가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파란색 개조를 많이 올릴 것인지 붉은색 개조를 많이 올릴 것인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파란색 개조가 떨어지지 않게, 파란 하늘이 떨어지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보니 한번 비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눌렀다가 뭔가 추운 느낌이 들어. 여기는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채도를, 빨간색 채도를 조금 더 올려볼까? 올리고 나서 또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도 뭔가 따뜻한 느낌, 누런 느낌이 속해져 있는데, 여기는 산뜻하긴 한데 아직은 누런 느낌이라기보다 추운 느낌에 가깝죠. 그러면 색온도를 고쳐주시는 게 좋거든요. 색온도를 제가 따뜻한 개조로 올려볼게요. 너무 많이 올렸나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 따뜻한 느낌의 정도는 비슷해졌어요. 근데 보면 여기는 색상이 로우 컨트라스트한데, 여기는 보면 이거 실수예요. 여기를 보면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높죠. 컨트라스트 차이가, 대비의 차이가. 밝은 곳은 굉장히 밝고 어두운 곳은 또 되게 진하고, 얘는 조금 덜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러면 대비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대비를. 지금 대비가 자동으로 눌러서 대비가 5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비를 그냥 0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 아주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떨어뜨렸어요. 그런데도 여기 느낌보다는 훨씬 강하죠. 그럴 때는 이 계열을 보시면 돼요. 흰색 계열과 검정색 계열. 흰색 계열을 많이 올리고 검정색 계열을 많이 이렇게 내리면 대비 못지않게 대비가 강해져요. 이 대비 툴 못지않게 대비가 강해지거든요. 그럼 얘네 폭을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폭을 줄여주시면, 그쵸? 여기 보면 이 건물의 높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CR2 과제 원 사진이 파란 계열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푸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비슷해졌어요. 건물을 보면 하늘은 거의 많이 비슷해졌고요. 조금 푸른 느낌을 더 빼줘야겠다 싶으면 아까 우리 활기에서 푸른색 느낌을 이렇게 좀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비슷해졌죠? 근데 건물을 보세요. 건물을 보면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누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이 과제원이 그 누런 느낌을 이렇게 온도를 너무 많이 뺐나요? 살짝만 빼줄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 자 여기 오늘 작업할 사진들이 순서대로 있죠? 그 밑에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지정된 수준에서 지정된 수준으로 확대 축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기에 맞게 조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아져요. 이게 단축키가 있거든요. 저한테 단축키는 커맨드 O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아마 Alt O 아니면 컨트롤 O일 것 같아요. 저는 맥북이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사이즈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다시